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 전형 위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수능 최저의 유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수능 최저가 있고 아래쪽은 수능 최저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축이 있습니다. 바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인원 제한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보면 여러분들 수학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보면 4사분면이 보이시죠? 그렇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보이는데 이 각각의 4개의 파트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한번 눈여겨보시죠.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좌측부터 한번 볼까요?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 있는데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또 어떻습니까? 1사분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고려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이시죠?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에 보시면 이게 4개 대학이 있고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에 보시면 이렇게 또 10개 남짓한 대학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판에 대부분의 대학들, 사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전체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을 굳이 복잡해 보이지만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대학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달라진 대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후보군으로 잡아야 되는 대학들을 함께 보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사분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과 인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류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이 교과 전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교과 전형 역시 서류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그렇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을 함께 보기 때문에 제가 색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에는 고려 모두에다가 분홍색 계열의 색깔을 표시했죠. 서류를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처럼 한 글자에만 제가 분홍색을 표시한 이유는 서류를 반영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고려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굉장히 좀 학생부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편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경희대와 건국대의 경우에는 서류 중에서도 즉 학생부 중에서도 교과 영역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도 보이시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바로 뭐냐? 바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일정을 제가 전부 다 표시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경인교대나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이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실시한다는 걸 따로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역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서 자 1단계 3배수, 2단계 면접 3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형 일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수의학과와 의과대학만 따로 면접을 보고 그 나머지 학과들은 29일 금요일 날 면접을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들은 제가 요강에서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내가 쓸 대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큰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학들이 과연 교과만 반영하는지 서류를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또는 면접을 본다면 언제 실시하는지 정도까지는 그 변수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여러분들이 전형을 준비하고 실제로 원서를 작성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 각각의 영역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 보이시죠? 이제 이화여대는 1단계 5배수의 면접 20%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형 일자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들, 면접을 보는 방식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이 교과 전형에서 면접 전형은 대부분 서류 확인 측면이 강합니다. 즉
학생부의 내용을 보고 너는 이 학생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 정말 제대로 했니? 라고 묻는 게 대부분의 면접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독특하게 경인교대처럼 녹화해서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쓰려는 대학들은 꼭 세세한 정보들을 꼭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우측에 있는 1, 4분면과 4, 4분면을 없애버렸죠. 즉 2, 4분면과 3, 4분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공통의 축이 뭐죠? 바로 인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하는 인원이 제한이 있다라는 건데 도대체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다 표시를 했는데 서울대 몇 명이라고요? 2명, 연세대 10명, 고려대 12명, 서강대 20명, 성균관대 15명, 그리고 한양대는 3학년 재적 인원이 11%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인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기 아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명, 8명, 20명, 20명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요. 실제로 이 정도 인원을 전부 다 채워서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서울대 2명을 제외하고 나면 인원 제한은 거의 의미가 없다. 즉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추천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천을 받고 싶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나 또는 부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장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미리 방학 전이라도 또는 방학 직후라도 꼭 확인하시고 추천 전형 지원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들을 그냥 쓰지 않았죠. 색깔도 보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보이시죠? 여기 5개 대학과 경희대와 서울교대까지 이 대학들은 고3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3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 뭐죠? 우리에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재수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과는 따로 경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성적대가 정말로 1점대 친구들이라면 이 전형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라든지 또는 중앙대, 시립대, 그리고 외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계열은요. 그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수생 이상까지 지원 가능하거나 또는 어떤 대학은 2017년 이후 졸업생까지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그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전형 안내를 보시면 이 서강대 자료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반드시 사전 협의 후에 원서 접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천 전형을 아무리 인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임의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고요. 인원 제한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학생과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 쓸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노리시는 게 중요하고 고등학교별로 지원 절차라든지 몇 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횟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변경의 가능성입니다.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쨌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기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그 내가 A 대학을 추천받았을 경우에 그걸 포기하고 B 대학을 원서를 쓰거나 또는 C 대학을 원서를 쓰고 싶을 때 그게 가능한 고등학교가 있고 아닌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알아보시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나중에 경쟁률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윗부분 이제 따로 뺐죠. 1, 2, 4분면 따로 뺀 이유는 뭐죠?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뒀는데요. 푸른색 계열 3개 최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황색 계열 2개 최저, 초록색 하나의 최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최선호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3개 최저를 충족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가 이 3개 대학만 바로 탐구 영역을 2과목 반영합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죠? 다른 대학들은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공부를 할 때 탐구를 한 과목부터 해야 될지 2과목을 동시에 해야 될지 정시 전형을 준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들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관심 있는 대학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이제 환산해 줍니다. 요즘처럼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 상황이라면 중대 같은 경우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을 신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자유전공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상승시켰다. 작년에 인문 2합 6, 자연 2합 7이었는데 올해는 자유전공이 2합 5고 인문자연 공통적으로 2합 6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학이면 한 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2025 수시 최종판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추천 인원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다 이해되실 거라 봅니다. 내가 갈 대학 혹시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살피시고 지원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